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성전자나 많이 사둘 걸.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5만 원대 박스권에서 횡보하던 주가가 이제는 7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 수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적잖이 소외감을 느끼신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박친구 1부에서는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종목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주식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보듬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토닥여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주식시장에서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기둥 기법 열전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죠. 요일별로 4명의 전문가님들이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갈 수 있어서 좋다라는 다양한 반응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다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1899-0294번 문자로 소통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어보시고 강의에 대한 코멘트 남겨주신다면 그리고 또 마지막 종목 상담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 참여율에 따라서 문자를 가장 많이 받게 된 전문가님 한 분이 이번 주 금요일 단독 스페셜 방송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방송 후반쯤에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님의 히든 기법 자료도 추첨으로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기회도 꼭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붉은 기둥 월요일에 문을 열어주실 분은요. 바로 대시세 종목 발굴의 대가이시죠. 리더스탁 전문가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월요일에 네네. 붉은 기둥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출연하는 요일이 이렇게 좀 변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그 착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그 랜덤 박스 열어보는 느낌으로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나올까? 맞아요. 네, 오늘 그런 어떤 재미가 정보가 있는 것 나올까? 같아요. 그런 재미도 좀 네.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도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코스피 중심의 강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이제 그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이대로 그냥 가져가도 되는 건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큰 시세, 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유사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사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텐데 오늘 강의 주제에서는 이제 그 수급의 답이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강의 내용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방송 말미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도 있으니까 뭐 걱정되시는 종목이라든지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의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한 포인트 또 짚고 가야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코스피 역시 2년 9개월 만에 2,50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덩달아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조 그리고 초대형 항공사 탄생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투자 심리를 조금 불태웠던 것 같은데 네네네. 지수는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눈에 띄는 업종은 참 제한적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한 이슈에 쏠리는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사실 이슈나 테마에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성향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흐름 한번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피 지수 흐름 보게 되면은 제가 가로로 선을 하나 딱 그어놨는데 네네. 이게 2020년도에 만들어놨었던 고점입니다. 8월 달에 2450선에서 한번 저항이 있었었고 9월 달에도 한번 저항이 있었었고 여기는 돌파가 좀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을 할 법한 그런 그림을 그렸으나 네네. 최근 한 4거래일 동안
245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동향도 밑에 보시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도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 순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증시가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강세 방향, 상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지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다 하시게 되게 되면은 뭐 코로나 2차 확진자가 생긴대요. 혹은 뭐 공매도가 뭐 또 다시 시작된대요. 혹은 뭐 대주주 요건이 또 강화된대요.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네. 불안해하지 마셔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푸싱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렸고 달러의 방향성이 계속 확장되는 방향성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달러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절하의 상태, 약세의 상태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효과를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달러가 약세질수록 우리나라 원하는 상대적인 강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금 유입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는 약간 저조해요. 반면에 맞아요. 코스피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현상이 좀 속상할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중성주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네.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을 약간 좀 길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해주세요. 삼성전자라든지 SK 네. 상승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삼성전자의 최근 사거래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코스피를 삼성전자가 딱 잡고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잘 올라가졌고 수급도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올라가져 있는 형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하고 굉장히 똑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장중에 거래량. 심지어 오늘 장중에 9%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SK 하이닉스가 네. 9%가 올라갔다는 거는 거의 역사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수급도 호전되면서 올라갔어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있는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유진테크 같은 종목도 어제 오늘 양일 동안 9.9% 오늘 8% 양일 동안 상승을 해주면서 달려나가는 모습 진행이 됐고요. 옆에서 쳐다보고 계시네요. 이름도 참 좋은 기업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 그때 유진 로봇. 그러니까요. 네, 유진 로봇도 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유진이 들어가면 잘 네. 되나 봐요. 지금 타이밍 때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때가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돼야 할 텐데. 네, 종목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바닥권 거래량이 잘 나오고 있고 수급 동향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진테크 이런 종목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11% 상승세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다 반도체 장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익 IPS 같은 종목도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원익 IPS도 거래량 동반, 수급 동반, 주가 상승. 정말 그레이트다. 진짜 굿이다. 정말 짱이다 싶은 이야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장에 코스피 하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하면 또 반도체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종목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라가는 현상이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네. 반도체주들에 대한 흐름은 계속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자, 근데 오늘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은 아시아나 IDT라든지 이런 항공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은 제가 봤었을 땐 좀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승이 많이 나온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만큼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만나기도 쉽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이 많이 좀 도망을 갔어요.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관계 수급이 많이 이탈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최근 3거래일 동안 올라간 게 거의 이제 개인 주도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재료를 갖고 있는 이제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네네. 기록을 했습니다만 수급적인 동향은 별로 좋지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에 있는 대한항공 있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대략 한 25% 정도까지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어요. 네.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이 20%가 넘게 올라가는 현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역사적인 흐름인데 거래량이 많이 나온 만큼
괜찮은데 싶은 생각하실 수가 있겠으나 네네. 오늘 장중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매우 또 좋지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운송업종의 이제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시황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드렸던 게 통화가 팽창되면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 현상이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이 유입되는 자금이 아무래도 미래산업, 4차 산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돼 있는 이제 미래산업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전통적인 산업군으로 회귀하면서 들어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해준 걸로 보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또 끝지점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이 세게 나온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좀 경계하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거는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유동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좀 액체, 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돈이 들어오고 유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유입된 자금이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퍼져 내려오는 현상이 있을 텐데 그때는 코스닥 기술주라든지 중소형주 중심의 강한 장이 또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올랐고 SK하이닉스도 올랐고 중소형주들도 2020년도 한 해 동안 굉장히 다 올랐어요.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다 올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를 꾹 참고 갖고 있었어야지. 오늘의 삼성전자도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들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좀 오른다 싶으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또 이게 좀 오른다 싶으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자꾸 고가권에서 상투를 잡게 되니까 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올라간 종목인데 수익을 제대로 낸 이력은 많이 가져가질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앞으로 상승이 주도되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이다. 제가 오죽하면은 지금은 매도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어디서 팔지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집중력 있게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오르는 장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유입된 돈으로 인해서 우리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에 이어서 외국인의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늘 특징적으로 바라본 종목 업종들이 바로 반도체와 항공주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리더스 전문가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요. 항공주는 수급 동향을 살펴봤을 때는 개인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늘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업종별로 좀 전략을 잘 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에 어떻게 주목을 해봐야 될지는 조금 이따가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오늘 리더스 전문가님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강의에 대한 코멘트나 리더스 전문가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소통 창구 열려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강의 후에는 종목 상담까지 문자를 통해서 신청받고 있으니까 종목 상담까지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 볼 텐데 강의 주제가요, 오늘 수급을 보면 종목이 보인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주셨어요. 네, 오늘 그 아까 시황 이야기하면서도 그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꺼냈잖아요. 네. 왜냐면 오늘 강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은 추가 상승을 예상해보기 좋지만 네네.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정점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주들은 수급이 호전되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좀 포인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단기적으로 초급등을 한 이런 항공주? 좀 항공주들 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꼭지점에 대한 부분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러한지에 대한 부분을 또 알고 가면 좋겠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 강의로 수급을 보면은
종목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고 네네. 사례 종목을 몇 개 또 보면서 가보도록 할 테니까 네네. 오늘도 집중력 있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호전이 되고 있다는 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 자금 중에서도 이제 투신 쪽하고 연기금 쪽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네네. 봅니다. 제 차트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트가 조그만하게 보일까봐 매번 네네. 이렇게 수급 차트를 제가 닫았었거든요. 근데 네네. 오늘은 풀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차트.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맨 위에서부터 맨 위에 있는 이 차트가 이제 거래 대금, 거래량을 나타내는 차트이고 그 밑에가 외국인, 그리고 그 밑에가 투신, 그리고 가장 맨 아래에 있는 게 연기금 쪽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할 때 거래량의 증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생기면은 상승 추세, 그리고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발생되면은 하락 추세가 추세. 예상되니까 그 경계 지점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보자. 자, 근데 거래량이 폭증했었을 때 이 거래량은 누가 만든 건가? 그런 부분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급을 뜯어보게 되게 되면은 그 거래량을 만들어낸 주체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종목으로 제가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세로선을 그어놓고 보시면은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던 상황, 그냥 뭐 횡보, 별달리 흐름이 없었던 상황, 그리고 세로선을 기점으로는 주가가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변곡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변곡이 나오는 이 지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시간을 돌려서 한번 그때로 한번 가보는 시간 오래간만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이때가 2018년도 8월 마지막째 주 주봉상 캔들입니다. 일단 시세는 잘 나왔죠. 장대양봉 굉장히 잘 나와졌고 거래량으로 보았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온 모습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종목의 주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그리고 있었었죠. 그런 다음에 추세를 딱 전환시켜 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평선의 흐름을 보았을 때도 우리가 가장 추세를 볼 때 또 많이 보는 게 이평선이거든요. 네.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평선이 위로 가 있고 단기 이평선으로 아래로 가 있으면은 우리가 차트가 역으로 배열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역배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초록색 선이 60선이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이 20선.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검정색 선이 5선입니다. 5선.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맨 아래에 있는 역배열 상황으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장대 양봉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추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깜장색 선이 맨 위로 올라가고 빨간색 선이 중간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이 맨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배열 상황으로 단기 평선이 맨 위에 장기 평선이 맨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정배열로 전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캔들이 바로 요 캔들입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죠. 자, 근데 이 밑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 두 개의 또 캔들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네네. 이게 바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 아. 이 거래량을 만들어낸 수급은 대체 누구인가를 보는 거죠. 딱 보게 되면은 일단 맨 위에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투신이에요. 외국인과 투신계 자금이 집중적으로 갑자기 순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럼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에 왜 외국인 투자자들 하고 투신계 자금은 왜 하필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네. 순매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일으켰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수급으로 인해서 이만큼 대량 거래량도 탄생을 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그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런 뉴스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이솔루션이 엄청나게 폭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네. 살짝 올라가 준 정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이런 자리들이 아까 보셨던 그 추세가 전환되는 초입의 자리예요. 특히나 이렇게 또 IT 장비주들, 또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기관계 자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게
실적을 추종하거든요. 네네. 이런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실적을 가장 잘 추종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기관. 그렇죠. 기관계 자금이 매우 면밀하게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네네. 다 막 3분기 실적 전망이 뭐 어떻게 되어 있고 막 그런 것도 엄청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기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중요한 이런 IT 장비주라든지 이런 전방 산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 수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기관계 자금이 관심을 갖는다 하면은 미래 실적이 뭔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재료거리가, 모멘텀거리가 있겠구나라는 추측과 네네.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이솔루션은 특히나 또 5G 장비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때는 2018년도 말이었습니다. 2019년도가 5G 상용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를 앞두고 어느 정도 정보가 좀 새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전 매입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간 흔적이 체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상방 시세로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9,000원, 10,000원 정도 했었던 그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라가졌죠. 약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간 이력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까지 이만큼 거의 한 5배 정도가 올라가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5배 정도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아까 전에 봤었던 그림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림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체크해 드릴게요. 자, 5만 원이 찍히게 되게 되니까 거래량이 일단 많아집니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상승 추세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하락 추세. 그렇죠. 주의해야 된다고. 네. 천정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렸죠. 자,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었을 때 이게 누구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진 것인가? 이 거래량을 만들어낸 주체는 또 누구인가라는 거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수급을 보면 됩니다. 시선을 그대로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꾸로 파란색 불이 막 켜져 있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외국인 쪽에서 순매도, 투신 쪽에서 순매도, 연기금 쪽에서 순매도 하면서 여기서 싹 도망가는 현상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외국인과 투신과 연기금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팔았다는 뜻이에요. 많이 팔아서 거래량이 많아졌습니다. 이 뜻은 뭐다? 많이 판 만큼 누군가는 반대편의 사람은 샀다. 많이 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빼고 기관 빼면은 이제 하나 개인? 남았죠. 개인밖에 없죠. 그렇죠. 개인과 큰 손 자금들 간의 손바뀜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요 양반들은 주가가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매집이 들어간 형태이지만 5G가 좋다 하면서 와 진짜 좋다 하게 되니까 얼마나 더 갈까요? 뭐 10만 원 갈까요? 하면서 매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매수가 들어오는 현상에 의해서 자금 이탈이 거꾸로 나가주는 현상. 누군가에겐 수익이지만 누군가에겐 손실이 되는 이런 손바뀜이 고가권에서 나오면 상당히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네네.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은 그 이후에 5만 원에다가 가로선을 그어놓고 보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공간보다는 이 아래에서 움직이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보게 되면요. 그리고 과거에는 추세가 상승 쪽으로 쫙 올라갔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비실비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이 거래량 발생시킨 주체의 수급을 보아서 주요 수급 올라가기 전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중심이 돼서 올라갔는데 고점에서 이 사람들이 판다, 이 수급들이 이탈한다, 이 세력들이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락에 대한 방향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게 되면은 거의 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고생하면서 지내게 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발생과 함께 수급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 특히나 이런 종목은 또 전방산업 업종 그리고 IT 기술, 장비주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실적이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한 종목들은 이런 큰손 자금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비슷한 사례 종목으로 제가 또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급등했는데 저는 과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과거 흐름. 이 종목도 잠깐 올라간 게 아니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 이력이 있습니다. 주가 한 3배 정도 올라갔었을 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015년도 한 하반기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최근까지 흐름을 이렇게 또 잡아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쭉 하락했다가 여기 화살표 나온 지점에서 전환점 맞이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아주 깔끔하게 상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 화살표가 뜨는 지점 요 인근서부터 이전에는 하락 추세, 이후에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또 무슨 일이 있었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때 요 지점이네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2016년도 6월 말경에 나왔던 흐름입니다. 자, 이때 당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3만 원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 네. 이전에는 계속 떨어졌어요. 5만 원에서부터 2만 5천 원까지 반토막이 나면서 떨어졌다가 3만 원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을 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평상시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잘 나오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오늘 포인트는 거래량을 만들어낸 주체, 바로 그렇죠.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들, 시총 상위 대형주들, 실적이 중요한 IT, 장비주라든지 기술주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급이 잘 맞아요.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투신,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세가 등장하기 시작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뜻은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는 뜻이고 그렇죠. 누군가는 대량으로 팔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판 사람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다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니까 팔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막 차오르겠죠. 그러다가 주가가 3만 원 선 위로 반등하면서 올라가게 되니까 아유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확 해버렸다는 뜻이고 손절을 했겠죠. 손절했다는 뜻이고 손절 물량이 들어오게 되니까는 이 물량을 받아내는 주체가 생겼기 때문에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누가 받았느냐, 누가 순매수를 했느냐라는 걸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외국인과 투신과 연기금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나오는 물량들을 싹 자신의 것으로 가져간 다음에 물량을 딱 잠가놨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추세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을 또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뭐냐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사실 이 구간이 쉽게 통과되지 못하는 구간이거든요. 우리 그동안에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해드렸던 일목균형표의 이제 구름대 자리, 음운 지역입니다. 머리 아파했었던 자리. 네네. 캔들 위로 구름이 쌓여있게 되면은 강력한 매물 저항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잘 못 가는데 꾸역꾸역 밀어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이걸 누가 만들어냈냐면은 외국인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통과하기 힘든 구역, 매물을 없애기 굉장히 좀 힘든 지역에서 외국인 수급이 백업을 해주게 되니까 이런 힘든 구역도 꾸역꾸역 헤쳐나가게 된다는 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런 지역에 오게 되면 저항받고 다시 떨어진 다음에 차후에 다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수급이 이때 강력하게 백업을 하게 되니까 이런 구역도 잘 통과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름 지역 위로 자리를 하게 되면 이제 가벼워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통통통통 잘 튀어나갈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뭐 어렵지 않게 주가 상승 편하게 진행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싹싹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되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캔들 밑으로 이제 그 구름대가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빨간색 요 색칠되어 있는 영역이 아까는 음운이었으면 이제는 이제 양운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빨간색 구름을 이제 밑으로 깔아놓고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거꾸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상승 추세 파동일 때 많이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에 파란색 구름을 갖다 놓고 있을 때는 이제 떨어지는 패턴, 그리고 아래로 빨간색 구름을 갖다 놓고 올라갈 때는 그쵸, 상승 추세가 나오는 패턴. 하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추세가 바뀌는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슬슬 약간 좀 불안한 지역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돼요. 7만 원 선에 이르게 되니까 거래량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네네. 밑으로 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백업을 해줬던 외국인 양반들이 이제 순매도 방향으로 살살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투신 쪽에서도 그렇고 네. 연기금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호흡을 내게 되는데 그래도 좀 더 가더라고요. SK하이닉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또 한 단계 전진이 돼서 9만 원 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9만 원 선까지 가게 되니까 또 비슷한 현상이 또 나오게 돼요. 거래량이 아까보다 더 증가했죠. 더 증가했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수급이 더 강력하게 빠져나가요. 이전에는 살짝 빼놓고 다시 주워 담았다라면 여기서는 더 강력한 호흡으로 순매도를 치게 됩니다. 거래량 사이즈도 압도적으로 높아지고요. 이때 당시 가격이 얼마냐면은 9만 원이고 이 9만 원이라는 자리는 이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의 지금 고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차트 추이를 보았을 때도 9만 원이라는 자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만 원 위에서 놀고 있었던 구역보다는 9만 원 아래에서 놀고 있었던 구역이 굉장히 높고 이 최고점에서 한번 추세가 바뀐 이후서부터 다시 여기를 재탈환할 때까지 기간이 약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동안 여기서 SK하이닉스를 붙잡고 있는 건 아무래도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별로 그렇죠. 좋지 않은 선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큰 손 자금들, 수급이 집중적으로 유입됐었던 시절은 바로 요 시절서부터 그리고 모양은 하락했다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점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요 9만 원 정도 되는 지역에서부터는 이제 매도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이런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요새 많이 좋아하실 법한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SK하이닉스와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수급의 동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도체 업종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이런 수급들을 잘 보고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근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어지간한 반도체 관련주들 보니까 수급 동향이 비슷한가요? 네,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수급하고 같이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사례 종목으로 우리 또 앵커님이 좋아할 법한 종목 유진테크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이것도 비슷한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인생사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라는 것처럼 내리막이 끝나고 오르막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유진테크도 내려왔다가 바닥을 딛고 상승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나오게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제를 볼 거냐면 이때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거래량이 잘 나오고 수급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시간을 되돌려서 이때 네. 2019년도 한 5월경으로 한번 4월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쭉 떨어집니다. 2만 원짜리 종목이 9,800원까지 반토막 이하까지 내려오게 돼요. 네. 자, 근데 돌아 올립니다. 돌아 올리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수급 동향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옵니다. 강력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순매수. 세 개의 주체가 다 빨간색 불을 켜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네. 외국인 쪽에서도 순매수, 투신 쪽에서도 순매수, 연기금 쪽에서도 순매수 하면서 이 대량 거래량을 만들어낸 상황 속에 수급이 호전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뉴스는 없어요. 아무런 뉴스 없이 주가만 올라가지고 수급만 호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거죠. 티가 안 나니까 그냥 패싱하기 쉬운데 이런 자리가 아주 좋은 구역이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신에 유진테크는 약간 좀 여기서 힘을 못 썼어요. 아까 SK하이닉스는 요 파란색 구름 지역을 통과를 할 때 네. 외국인 수급이 백업을 해주게 되면서 딱딱딱딱딱 올려나갔었는데 네네. 유진테크는 그렇게 강렬하게 수급이 호전되지 않다 보니까 이 구름 지역을 쉽게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약간 이제 저항이 잡혀 있는 상태이죠. 네네. 근데 이게 원래 그래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 지역이 강하게 두껍게 형성돼 있어서 매물 부담이 있으면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앞에 상대할 수 없는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장애물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 싶으면은 차라리 좀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 삶의 지혜거든요. 아, 그럼요. 주식도 똑같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매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뚫기가 버겁다 하게 되면은 사실 우회해서 피해가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테크도 여기를 피해서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얇아져 있는 구름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뚫어내는 것까지 성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 지역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수급이 호전이 또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투신 수급, 연기금 쪽의 수급이 상당히 호전되면서 여기를 통과를 해버려요. 그때 당시 가격이 대략 한 13,500원 정도, 14,000원 정도 되는 자리이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우상향 추세로 돌아 올라가는 모습을 체킹을 이렇게 쭉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추세 전환의 기법,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지점에 거래량이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죠. 자, 근데 그 거래량을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면 더욱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고 SK하이닉스와 관련돼 있는 반도체라든지 IT 장비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시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매매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한번 좀 보도록 할 테니까 특히나 또 이런 IT 장비 관련주들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많이 또 상담 올려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수급을 살펴보자. 그 수급 안에서도 외국인과 투신계 자금이 들어왔는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이솔루션과 SK하이닉스, 유진테크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예시 사례 종목으로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1899-029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렇게 TV 방송을 통해서 수급과 관련된 강의를 도와주셨는데 네네네. 온라인을 통해서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나간 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이제 종목 이런 것들도 같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유진테크 보셨고 SK하이닉스 보셨고 이제 오이솔루션 봤는데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에 거래량을 딱 동반해서 수급이 확 호전돼 있는 그 차트 보셨을 겁니다. 네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 당시 SK하이닉스를 만날 수 있었다면 싶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추세 전환의 포인트가 완성돼 있는 종목 하나를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 종목 체크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강의 자료도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강의 자료에서는 우리 거래량, 거래량의 이해와 활용 편에 제가 그때 만들어놨었던 그 차트로 노트, 네. 차트로 노트 안에 거래량 이해 활용 편을 보시게 되면 거기 수급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 강의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에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은 분들 거기 코멘트 다셔가지고 선정되셔서 뽑아가시길 바라도 하겠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같이 종목과 함께 또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차트로 노트 안에 들어있는 자료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문자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짧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을 검색을 하시면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이 사이트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여기 가운데 리더스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방송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IT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셔서 그런지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그 가운데에서도 동진 세미캠을 남겨주셨습니다. 뒷번호 7701님, 31,500원의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시고요. 이제 막 수익권에 들어왔습니다. IT 종목 추세가 좋아질까요? 계속 좀 들고 계셔도 될지 여쭤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좋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전고점 돌파까지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이미 한번 강하게 좀 발사가 된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네. 동진 세미캠도 추세를 좀 보시게 되면은 큰 박자로 보면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했다가 추세가 전환돼서 이제 상방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호흡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25,000원에서부터 10,000원까지 내려준 다음에 10,000원대에서 이제 돌아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 화살표 나오는 지점에서 많이도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급이 이 캔들이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 수급이 또 상당히 호전되어 있는 모습을 또 이렇게 체킹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름 지역도 보이시죠? 통과하기 어려운 지역. 통과하기 어려운 지역을 피해갑니다. 얘도. 이렇게 좀 무식하게 돌격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얘도 우회를 했어요. 네네. 우회로 피한 다음에 여기 편해진 지역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쫙 땡겨 올라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38,400원까지 달려나가는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2배 이상 주가를 한번 기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8월 넘어가면서부터예요. 8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수급이 좀 좋지 않아지고 있어요. 외국인 쪽에서 순매도 그리고 투신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순매도 방향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특히나 이제 기관계 자금이 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일단 방향을 좀 틀었다라는 점. 그 뜻은 뭐냐? 35,000원 정도의 가격 레벨에서는 이 종목이 저평가 상태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고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 방향, 저평가라고 생각했었으면 35,000원도 싸다 싶으면 더 매수세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매도세가 많은 걸로 보아 이 정도 가격대에는 좀 고가권이라고 평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의 가격까지 올라가줄 수 있는 거는 약간 버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31,000원이니까 35,000원까지 가격이 멀지가 않았거든요. 약 10% 정도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이 잡힐 수 있을 만한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5,0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지점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가격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지난주 주봉 종가상 만들었던 자리를 뭐 크게 이탈하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1,000원 이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보유하시면서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 지점은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한 35,000원 선 정도,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의 수익만 더 추가적으로 노려본다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10% 정도 수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고점 돌파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잘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을 가보도록 할게요. 리더상님 도와주세요. 평생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HLB 제약을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매수가가 여기 남겨주신 것 같아요. 단가가 16,500원에 보유 비중이 80% 들고 있다고 하시고요. 지금 수급이 너무 없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이렇게 오늘 공부한 강의를 토대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HLB 제약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IT 장비주 쪽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제약주들은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 섹터라고 네네. 해서 현재 실적은 그렇게 뭐 좋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리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느낌. 부동산으로 치게 되면 이제 재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30년 된 아파트여서 무너질 것 같은데 엄청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뭐 기관계 수급이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가요? 대신에 이 종목도 거래량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천정권에서 거래량이 나왔는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그건 나왔는지. 언제나 동일하네요. 그렇죠. 테마주든 성장주든 실적주든 이건 공통상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파는 사람이 많으면은 떨어지고. 그렇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올라가는 거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HLB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제약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HLB도 뭐 동일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횡보 추세에 있다가 상승 랠리를 튀어 올라갔고 튀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좀 세게 터트려준 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5,000원대에서부터 뭐 2만 원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갔거든요. 4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천정권에서 움직임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버겁죠. 주가가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방향이 꺾여 있기 때문에 오르는 추세에 편승되기보다는 내려가는 추세에 편승되기 쉬운 그런 구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좀 별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좀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 주봉상 기준선이 지나는 자리에서 반등을 한 차례 그래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렸다가 아까 제가 낙수 효과 이야기했죠? 네, 낙수 효과에 맞고 반등이 세게 진행돼서 올라가 주게 되면은 그 효과를 이용해서 매도가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표 지점을 길게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16,000원 선까지만 목표 지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선은 14,000원. 14,0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등한 다음에 16,000원 선 정도 근처 오게 되면은 좀 정리해 내가는 관점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제약까지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리더스타 전문가님의 히든 기법 자료 차트로 노트 안에 담겨있는 자료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 5분 선정해야 하거든요. 네. 오늘도 3분 선정해 주시고 제가 2분 뽑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제가 2명? 아, 2명. 제가 3명? 네. 제가 3명, 그리고 앵커님이 2명 해서 그러면 리더스타 전문가님은 지금 종목 상담 하시는 아직 못 보셨으니까 한번 네네. 쭉 보고 계시면 제가 2분을 네네. 먼저 선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로는 주식계 팔방미남 리더스탁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식 전문가세요. 막 칭찬을 8번까지 적어주셨는데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신 뒷번호 5433님에게 오늘의 첫 번째 자료집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방금 HLB 제약을 보내주신 분께 드리고 싶어요. 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뒷번호 3802님 이렇게 2분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스 전문가님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또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는 또 시청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선정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3770번님이 올려주신 게 주식에 입문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리더스타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기본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물결 표시, 웃는 표시, 웃는 표시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한 분 고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OCI에 대해서 물어보신 시청자님이 계시는데 네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 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종목 상담까지. 네, 5726번님 5726번 왜 그런지는 오늘 배운 거 토대로 보시면 딱 나오실 거예요. 고가권에서 한번 네네. 거래량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죠. 뒤편으로 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HLB 제약 물어보신 시청자님을 또 제가 뽑았어요. 네. 그런가요? 그러면 그 위에 계신 분 네, 4582번님 네. 리더스탕이 너무 팬입니다 하면서 골라주신 분 해서 4582번님까지 이렇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분까지 선정을 해드렸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자막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 검색하시고요. 리더스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 보기 클릭하시면 오늘 강의에 이어서 관심주까지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